안녕하십니까? 혁신행정 담당과실 박종우 사무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께 영상회의를 통해서 2021년도 적극행정 기본교육 국민이 감동하는 적극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함께 적극행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적극행정의 2회 그리고 타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그리고 우리 처의 실행계획과 어떤 우수 사례 그리고 국민 감동을 부르는 적극당당 프라이드 우리 식약처 적극행정 BI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적극행정 2회 부분입니다. 여러분 적극행정은 국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일편단심 국민만을 생각합니다. 또 이심전심 마음을 담아 전합니다. 진심 가득 진심을 가득 담습니다. 국민을 시원하게 하는 적극행정 인사처에서 이렇게 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바램을 오랜 바램을 해결하는 노력으로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국민을 따뜻하게 하는 적극행정 국민의 바램을 누구보다도 따뜻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적극행정에 대해서 소개 올릴까 합니다. 적극행정의 이해를 돕는 이야기들을 쭉 풀어 말씀드릴 텐데 우선 적극행정의 개념과 그 적극행정 지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적극행정 생활, 그 행활은 적극행정이 정말 이 시대에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행정의 변동성과 모호성 그리고 불확실성, 복잡성이 있는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필요한 적극행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일반적인 인식은 정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민원에 대해서 전례가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그런 답변은 앵무새처럼 그런 답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께서도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하에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적극행정이 또한 최근에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개념은 우선 적극행정의 오해가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만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모든 행정 분야에 있어서 적극행정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가 있어야만 적극행정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닌 그 행위 자체가 갖는 어떤 판단 기준이며 이를 통해서 적극행정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의 개념은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고 또한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 소명 제도에 대한 운영에 관한 규칙이 감사원 규칙에 엄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부 혁신 기조와 적극행정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릴까 합니다. 정부 혁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정책의 기조입니다. 그 전에 있었던 변화관리라든가 정부 3.0 그리고 예전의 혁신 이 모든 혁신들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기조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 적극행정은 이제 대통령령으로 엄연히 규정화된 공무원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고 있고 헌법에 명한 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는 그런 명제 하에서 적극행정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극행정의 운영 구성 요소는 가장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이렇습니다.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 적극행정이냐 아니냐 소극행정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도 물론 판가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적극행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부분이라면 반드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목적을 필요로 합니다. 자, 적극행정의 개념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합니다. 창의성, 또 전문성, 적극성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성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반드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극행정의 반대말 여러분 잘 아시는 소극행정입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제가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적극행정의 모양과 소극행정의 모양은 정말 종이 한 장과도 같은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말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무원의 마음가짐 또 그리고 행동 양식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펼치는 자에게는 포상과 또한 면책이 주어지며 소극 행정을 주어진 자에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징계가 주어진다라고 최근 소극 행정 근절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적극 행정의 실천적인 흐름을 보면 자, 문제를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 행동을 펼치고 그 행동의 결과가 나타나서 또 본인에게도 주관적인 만족을 준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예를 드립니다.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장수의자라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횡단보도 앞에 그런 전봇대라든가 뭐 이런 곳에 별도의 노인들, 노약자를 위한 의자가 접이식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장수의자라고 하는데요. 이 장수의자가 처음 도입된 것은 어느 경찰관이 어떤 문제점을 인식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르신 보행사고 교통사고가 사망자가 많을까? 그래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그 어르신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횡단보도에 오래 서 있다 보면 지치고 또 그 신호를 기다리다 보면 지루해서 나도 모르게 본인도 모르게 그냥 무단 횡단을 야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동을 갖고 정말 이분들이 편하게 신호를 대기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장수의자를 개발하게 되고 이에 따른 모든 그 자비로 이 제품을 또 생산하기도 하고 장수의자를 개발하고 설치함으로써 어르신의 보행사고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기회 또 그리고 마지막에는 전국의 노인 보행자 사망자 사고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서 본인은 매우 뿌듯하다라는 그러한 주관적 만족도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는 그런 예시가 있는데요. 횡단보도 옆 장수의자로 노인 안전을 지키다라는 명제로 정말 장수의자가 도입된 그러한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적극 행정의 중심은 어떤 정책의 어떤 실천 또 정책의 실현도 중요하지만 이 적극 행정을 펼친 공무원이 결론적으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담당 경감께서 이것을 개발하셨는데 이 교통경찰관의 어떤 그 예시도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지난해 농식품부의 그 꾸러미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학교 급식업체를 위해서 급식업체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가 농산물을 구매하고 또 이렇게 공급하는 농산물 꾸러미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이를 통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펼칠 때에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적극 행정의 실천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또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뭐 여러 가지 또 이 10가지나 되는데 이것을 여러분께 다 설명드리기는 차치하고 우리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형이 있는데요. 우리 식약처가 선제 대응형의 적극 행정을 펼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해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신속 허가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익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는 그런 선제 대응형의 적극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지나가겠고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는 업무 중에서 과연 보다 증진할 수 있는 공익의 내용, 적극적으로 펼친 적극 행정은 무엇이 없을까? 자, 새로 도입하거나 강화할 만한 정책 또는 절차는 없을까? 약화시키거나 제거할 정책, 절차는 없을까? 또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발생 가능한 위험은 없을까? 또 협력이나 이해 조정이 필요한 영역은 없을까?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펼칠 만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러한 여러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참고로 소극 행정의 양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적당 편의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업무 혜택, 또 그리고 탁상 행정, 그리고 공무원 중심의 어떤 행정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소외감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소극 행정으로 나타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적극 행정에 대한 인식도 차차 국민들의 변화가 일어나서 또 적극적인 어떤 처리로 민원의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소극적인 업무 처리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러한 인식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볼 때 적극 행정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공직자로서의 마인드가 정말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자,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장애 요인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감사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적극행정의 장애 요인은 환경적 요인 또한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인 요인 또 제도적인 요인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료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유인된 자료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시간은 제가 소극행정도 마찬가지로 유발하는 요인들이 이와 같은 그런 요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적극행정은 정말 왜 어려울 것일까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한 바로 어떻게 보면 활성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서 개개인의 태도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서 또한 오히려 무리하게 추리한다고 눈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과중한 업무로 고민할 시간 여유도 없다. 또 예상치 못할 민원도 생길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지만 적극행정의 장애 요인과 행동 의향을 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적극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어떤 마음가짐과 행동의 변화, 행동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순서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부분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추진 체계는 적극행정 전반에 대해서 모든 중앙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모든 행정기관이 적극행정 운영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이는 기관별로 기관장과 적극행정 전담부서, 적극행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이 3박자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관장의 비전 제시와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는 부분, 또 적극행정위원회의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민주적 또한 정당성을 제고하고 또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어떤 역할과 조정 그리고 어떤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는 어떤 이런 3박자가 이루어질 때 그 기관의 적극행정이 제대로 운영되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인사와 감사, 혁신, 법무 전반에 대한 것을 적극행정 책임관을 중심으로 보통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관께서 이 업무를 맡고 계신데 혁신행정 담당관께서 전담부서로서 소속 공무원의 우대와 보호, 교육과 소통을 전담하고 또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기관에도 적극행정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공무원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부서가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적극행정에 대한 현안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런 적극행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이제 그 규정이 좀 변화돼서 우리도 이제 아마도 곧 이제 하반기에는 규정을 좀 개정할 예정인데요. 현재 15명의 그런 위원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는데 20명까지 위원을 확대하고 현행 규정에는 45인까지 두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는 한 20명 정도 저희 기관에서는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가 보통 하는 일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대한 수립, 또 적극행정 정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또 우수 공무원의 선발, 또 그리고 공무원이나 자체 감사기구, 감사 담당관실의 의견 제시 요청 사항에 대한 그런 적극행정위원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심의 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한 운영 흐름은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개최를 통해서 모든 심의와 어떤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한 구성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나가겠습니다. 자, 금년도 2021년도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을 보시면 6월 30일 현재 1차, 2차, 3차, 4차, 5차를 거쳐 6차, 7차, 8차 최근에는 환경부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총 23 안건을 처리를 했고 8차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 잘 아시는 적극행정의 그 양대 산맥이 있죠. 적극행정위원회가 있고 사전 컨설팅이 있겠습니다. 사전 컨설팅은 주로 감사 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감사원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이것이 적극행정인지 아닌지 면책할 수 있는지 공무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할 때에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제도가 있겠고요. 또 말씀드린 것 같이 적극행정위원회와 감사기구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적극행정의 어떤 심의 안건을 의결하고 또 결정하고 여러분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 컨설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하시고, 또한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 법제처를 중심으로 한 적극행정법제도 여러분께 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실무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부분, 또 최근에 7월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인데 국민신청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서 불확실한 법령 또 여러 가지 고질 민원들의 어려운 문제들 공익 문제로 어떤 해결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국민신청제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국민신청제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타 민원 제한 창구에서 제기했으나 반려됐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안이라든가 법령 미비, 법령의 불명확, 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법령 해석 등의 세 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항. 그래서 이 모든 세 가지를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국민신청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자, 그렇습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예방과 근절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소극행정에 대한 책임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소극행정의 예방과 근절 중요합니다. 자, 전 총리께서도 말씀하셨죠.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일은 인정할 수 있어도 일하지 않아서 접시에 먼지가 끼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그만큼 소극적인 행정을 정말 지향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정말 민원인과 함께하는 그런 적극 행정을 추구하고 또 필요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소극 행정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예방 사례집도 배포하였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적극 행정 관련한 배너에 이 내용은 같이 게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행태에 대한 단속 강화를 위해서 기관별로 자체 점검도 하게 돼 있고 관계부처 특별 점검 또 소극행정 신고 창구를 확대하여 추진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소극행정에 대한 엄정 조치가 있는데요. 징계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데 인사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세게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표에서 보시면 징계 기준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이 정말 소극행정이라고 판단되고 명확한 근거가 있다면 참으로 엄정한 조치가 예정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패해도 괜찮아. 자, 공무원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 대한 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무원 보호제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에 대해 징계 요구에 대한 면책, 또 징계 의결에 대한 면제, 소송 등 지원, 또 구상권 행사에 대한 제한도 적극행정에 대한 공무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적극행정 보호제도는 여러분 유인된 자료를 한번 참고하시고 중요한 것은 면책을 보장하고 있다. 또 징계에 대한 부분도 면책하고 있고 구상권 행사도 제한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소송 등에 대한 지원도 겸하고 있다라는 부분, 또 책임보험을 운영하여서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도 함께 가동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적극행정 지원 감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떻게 보면 면책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 보시겠는데요. 면책의 기준을 가면 제가 빨간 글씨로 했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가장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업무에 적극적인 처리를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정말 그리고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느냐라는 부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대한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도 적극행정 면책에 대한 가부 결정을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자,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감사 단계에서도 명확하게 여러분께 규정되어 있고 면책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보호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단계라든가 또 면책에 대한 기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징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 제가 적극행정 평가 우대 대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칭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적극 행정을 펼친 자에게는 또 그 부서 또 그 개개인 그 장본인에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우수 공무원은 무엇을 말하냐면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또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적극 행정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이라고 될 때, 또는 그 밖에 적극적인 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기관의 어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는 과정인데요.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을 펼친 어떤 사례들을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포상, 그러니까 상을 받은 수상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사상의 인센티브는 의무화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선발된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하나 이상 부여하게 되고, 우수 공무원의 50% 이상에 이에 대해서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처의 파격적 인센티브는 추가적으로 특별 승진, 특별 승급, 또 성과급 최고 등급, 또 그리고 국외 장기훈련 우선 선발에 이어 희망에 따라 5년간 전보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인센티브도 여러분께 새로 우리 파격적 인센티브로 부여되고 우수 공무원에게 부여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우대 방안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자, 인사상의 인센티브 유형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기관 및 부서 평가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도 인사혁신처 또 국무조정실의 적극행정 관련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에 참으로 중요하고, 우리 모든 식약처 내부 부서 평가에도 이 적극행정이 반영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타 부처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여러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긴 뭐하고요. 여러분 이런 제목이 있다,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죠. 이 사례가 적극행정이라고 합니다. 추진된 내용은 단기간 내에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하고자 시간과 자원 여러 가지 협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쳤다는 내용이겠고요. 이것은 뭐 참고로 하시고, 두 번째로는 온라인 계약 전방위 지원을 해서 원격 학습 환경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함께 원격 서비스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컨텐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적극 행정을 통해서 풀어나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러분 소방청이 추진하고 있는 그 응급 환자에 대한 후송을 할 때 긴급 차량이 우선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도 적극적인 어떤 행정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고요. 제목만 보고 여러분께 예시로 지나가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국내 및 글로벌 탑 성과를 달성했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에너지공단과 지자체, 유관기관이 함께 에너지 바우처 플러스 추진을 체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의 어떤 그 재원을 확보하고, 또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는 관련된 조사, 또 그리고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를 통해서 어떤 그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미랄복지재단 어떤 사회 보장을 통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목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 위에 암살된 블랙 아이스에 대한 부분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점별 온도라든가 교통사고 통계, 또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그런 지역을 분석해서 위험기관을 선정하고 블랙아이스에 대한 그런 어떤 위험성을 줄이고,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한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여러 기관이 협업해서 이루어졌던 적극행정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어떠한 이건 예시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느 그 안양시겠죠? 안양시에서 이루어진 적극 행정인데요. 고요한 택시 도입으로 청각장애인 일자리를
그러니까 청각장애인 장애인께서 운전자로 이렇게 등록돼서 그분들에게도 일자리를 주어지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어떤 해결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떤 그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보다도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실생활 국민의 실생활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외 지역의 주민 생활의 어떤 불편을 해소했다든가 또 그리고 장기간 해결되지 못한 기업의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든가 또 그리고 업무 추진 과정상의 여러 가지 면책도 제공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더 활성화되는 것이 적극 행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식약처의 적극 행정 우수 사례를 설명드릴까 합니다. 식약처의 적극 행정을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2021년도 적극 행정 추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감성 있게 신속하게 적극 행정을 추진할 것을 또한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에 적극 행정 추진 방안도 2019년도에 시작한 이래 2020년도, 2021년도에 보다 확실한 국민 체감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또한 성과도 상출하고 또한 정비하고 여러 가지 형태도 변화를 통해서 국민이 참여하는 열린 적극 행정을 실천할 것을 금년도에 어떤 로드맵으로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는 2020년도의 적극 행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제1 사례가 저희 식약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K방역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죠.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제도. 물론 질병관리청과 함께한 그러한 사례이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국민의 어떠한 어떤 코로나19 방역의 가장 중요한 한 획을 펼치는 것으로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앞서 말씀드린 긴급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또한 민생 경제를 위한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그런 또한 예외적인 출입국이라든가 또 어떤 여러분 그 범 내려온다 이런 어떤 관광 홍보 영상도 기존의 틀을 깬 어떤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붐업을 일으켰는데 이런 모든 것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도의 주요 성과 가장 대표적인 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단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80일 걸리던 허가를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해서 일주일 만에 완료하고 현장에 투입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우리 식약처의 긴급 적극 행정 우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는 2020년도에는 국민 참여로서 적극 행정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있고 적극행정 온이라는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 참여에 대한 어떤 적극행정이 더 활성화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더 강화되고 인센티브도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21년도의 정책 추진은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 더 최근에 방역 현장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V자 반등할 수 있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고 또는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2050 탄소 중립 등 미래 준비를 위한 적극 행정으로 조금 더 활성화되고 그 범위가 좀 더 광의로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적극 행정 제한 제도를 위해선 그 제한전 공모전이 있었는데 여기서도 앞서 말씀드린 한국판 뉴딜이라든가 또 2050 탄소 중립에 대한 과제도 함께 여러분께 그 공모를 한 사례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적극 행정의 어떤 범위가 조금 더 이슈화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적극 행정에 대한 지원 체계도 좀 더 개선돼서 전체적으로 붐업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그냥 스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2021년도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지원한다. 그리고 국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적극 행정 제도에 대한 내실화가 더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요 정책으로서 판단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방역과 백신 공급, 또 한국판 뉴딜, 2050 탄소 중립, 또 국정과제 시행이라든가 기관별 역점 과제 등을 총망라해서 기관별로 중점 과제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지나가겠고요. 자, 우리는 왜 적극 행정을 물론 해야 되겠습니까? 식약처 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식품과 의약품의 어떤 부분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이죠. 대한민국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그러한 기관으로서 지난해 적극 행정의 추진 성과를 보면 K 방역을 선도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우수 사례를 선발해서 또한 우수 공무원도 선발했고, 적극 행정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여러 어떤 행사 또 여러 가지 추진도 있었습니다.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통, 여러 가지 그 성과들을 나타내서 마지막에 2020년도도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평가 결과 지난 작년에 이어서 그 최고 등급 A 등급으로 2년 연속 우수 기관에 그런 선발되는 그런 쾌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의 적극행정의 추진은 국민이 체감하고 또 적극행정이 제도가 좀 더 내실화되고 공직사회에서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극행정 운영 지침의 개정 사항을 보시면 합동회의 개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고, 또 파격적 인센티브도 일종에 대해서 자율 추가. 그러니까 우리 처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희망할 경우 전보 없이 5년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파격적 인센티브로 하나가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또 금년 7월부터 추진되는 국민신청제가 도입 운영될 계획이고요. 또 적극행정 관련한 평가가 국조실과 또 행안부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적극행정 종합평가로서 일원화되어서 이제 적극행정도 별도의 정부혁신의 기존의 어떤 한 평가 항목으로 있던 것이 독립되게 적극행정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평가에 대한 부분도 앞서 설명을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년도 우리 식약처의 5대 중점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신속 공급 및 체계에 대한 구축, 또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생산업체 안전관리 효율화, K방역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또 융복합 형태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에 대한 제품화 지원. 이것은 아마 식품 전반에 대한 부분을 또 확대될 예정입니다만, 또한 5번째로는 식품 보존 유통 기준에 대한 개편을 통해서 식품 유통의 안전성 및 영업자 편의를 제공하는 이런 5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적극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제 부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독자적으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적극 행정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30점, 추진 성과 30점, 교육과 홍보에 대한 부분이 홍보 이행 노력도를 포함해서 40%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가점으로 되는데요. 총 3점의 레인지, 그렇죠? 네, 5개 등급으로 2점이죠. 2점의 레인지가 있는데요. 1점, 또 0.5점, 0점, 마이너스 0.5점, 또 마이너스 1점 이렇게 5등급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관장의 적극 행정 노력도도 우리가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대 간부회의라든가 주요 정책 점검 회의에 적극 행정에 대한 안건 상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는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께서 참석하시는 모든 행사는 적극 행정 관련한 행사로서 다시 좀 탈바꿈할 수 있도록, 좀 표현이 모호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간주하여서 이 부분이 처장님의 참석하는 현장 방문이 적극 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부분, 또 그리고 적극 행정 제도의 활용 실적, 적극 행정 위원회를 또한 활용한 실적, 사전 컨설팅을 활용한 실적, 또 중점 과제에 대한 추진한 실적에 대한 부분, 또 교육이라든가 이런 이러닝 과정을 이수하는 과정, 또 이와 같은 교육에 참여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요합니다만 보도 자료를 배포할 때 적극 행정 관련한 키워드를 직접 언급한 경우에만 적극 행정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적극 행정에 대한 어떤 문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홍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문서로서도 저희가 시행해서 여러분께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끝으로 부서 평가 관련한 협조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도자료 작성 시에 적극 행정 또는 기관장의 적극 행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명시를 해주시고, 우리처 내부 포털 내에 지금 막 구축되어서 아직 활성화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적극 행정 배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업로드해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또한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끝으로 적극 행정 관련 교육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벨트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위험에 가장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벨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잘 차려진 밥상이 있습니다. 식품과 온갖 의약품, 또 의료기기, 화장품, 다양한 밥상이 여러분께 제공되고 있지만 이 밥상은 정말 계속되는 식품과 의약품 또 기타 모든 안전사고들이 그칠 줄 모르고 우리 앞에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식약처는 규제와 또한 감독의 중심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없어서는 결코 안 될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식약처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금년도에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사례 경진 대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그런 우수 사례들이 출품되었지만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최우수상을 받은 사례가 그 중앙에서 국무총리상을 받는 그러한 쾌거도 있겠는데요. 이후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대표적인 2019년도의 사례 여러분 잘 아시죠? 소아혈액암 환자에 대해서 치료 기회가 확대됐던 사례, 소아혈액암 환자에 대한 부분, 성인용에게 쓰여지는 약품을 허가외로 2분의 1 도즈로 사용할 수 있던 이 사례가 2년 전이죠. 식약처의 정부 혁신 또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서 또 치료 기회가 확대됐던 그런 사례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관련해서 식약처의 슬기로운 적극 행정해서 긴급 그 진단 키트의 긴급 사용 승인 제도라든가 또 마스크 관련한 긴급 수급 조정 조치라든가 또 그리고 오부제 전격 실시 또한 마스크 생산업체에 대한 점검과 지원 그리고 손소독제에 대한 확대 생산 여러 가지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지난해 그 당시엔 40건이라고 했는데 지난해는 모두 62건에 대해서 적극행정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19 극복을 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식약 안전벨트 슬기로운 식약처가 늘 함께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홍보되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해 마스크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걸 보시고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서 적극행정온이라는 그런 사이트에 대표적으로 올려져 있는 한번 영상 잠깐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한 마스크 대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하루 1,000만 개 이상의 마스크가 생산되었지만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로 마스크 가격은 끝없이 치솟았고 온라인 쇼핑몰과 홈쇼핑에서는 마스크 판매와 동시에 매진되기 일쑤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스크 제조 공장을 돌아다니며 웃돈을 주고 마스크를 사재기해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중국의 보따리 상들로 인해 국민의 마스크 구하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마스크는 생산되고 있지만 비정상적인 유통 문제로 정작 우리 국민은 마스크를 구할 수 없는 현실. 이에 각 부처의 고민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하루 100만 장 이상 해외로 빠져나가는 마스크를 막아야 했습니다. 마스크 수출 제한 조치를 통해 마스크 수출량을 전체 생산량의 최대 10%로 제한하고 마스크 제조업체가 아니면 해외 반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식약처, 경찰청, 지자체, 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손쉽게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했습니다. 정부 부처는 생산되는 마스크의 80%를 공적 마스크로 공급하고 폭등한 마스크의 가격도 1,500원으로 인하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유통에 개입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출생연도에 따라 요일별로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오부제를 시행했습니다. 한편 과기부에서는 민관 협업으로 대국민 마스크 앱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였습니다. 덕분에 국민들의 마스크 구입은 더 편리해졌고 약국 앞 줄서기 또한 사라졌습니다.
관 중심의 소극적인 행정을 탈피하여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와 그리고 클라우드와 같은 개발 지원 환경을 제공을 하고 또 이를 활용해서 민간이 자유롭게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기존의 정부 사업 방식처럼 개발자 선정과 서비스까지 1, 2개월 이상 소요되어 국민들은 계속 불편했었을 것이고요.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민간과 협력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부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적극적 의견 제시 및 민간 협력을 통해 더 능동적이고 합리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했습니다. 한편 적극행정위원회 이외에도 사전 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행정을 위해 유용한 방법인데요. 국토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감사원에 사전 컨설팅을 의뢰해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2, 3일이 걸리던 개인정보 수집 시간을 30분 이내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수출 제한 조치, 사재기 단속, 공적 마스크 제도 도입 등 정부 부처 합동의 총력 대응과 민관 협력을 통한 선제적 해결 방안 모색은 마스크 유통의 안정화를 가져왔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개당 5,000원대까지 올랐던 KF94 마스크 가격도 공적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면서 7월 말에는 1,5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초기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다던 미국, 유럽 등에서도 한국의 적극적인 마스크 유통 대책에 주목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있었던 2020년 2월과 달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적 마스크 도입, 단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비록 마스크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결과가 아닌 적극적 행위 자체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적극 행정이기에 우리는 수많은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고민하고 또 실천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적극 행정과 함께라면 여러분은 물론 대한민국도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는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 마스크를 통해서 온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그 가운데에 우리 식약처의 적극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보셨습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적극 행정을 위한 또한 정부 혁신을 위해서 마스크 관련한 그러한 정부 혁신 박람회도 활용됐던 그런 사례인데요. 삼행시로 마주치는 일을 줄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또 크고 높은 코로나19 파도를 이겨내자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로 이 마스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강조되고 또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으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도 마스크 대란을 극복한 사례 해가지고 이 협력과 소통, 투명한 행정으로 적극 행정을 펼친 우리 식약처에 대한 칭찬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진단법 개발부터 긴급 사용 승인까지 우리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우리 식약처의 그런 노력과 성과들을 나타내는 사례가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코로나19 백신 접종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 LGS 주사기 여러분 아시죠?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상을 조달청 또 그리고 중기부와 함께 협업해서 3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제 대처해서 이제 국무총리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제목만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구체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여러분 우리 담당 사업부서에서 감당하셨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PT 자료도 준비되어 있었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평가를 해서
이거야말로 적극 행정이다라고 판단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참고적으로 1등은 저희가 2등을 했는데요. 1등은 그 금융위원회에 그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저희가 상당히 그 전문가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아무래도 국민들 평가에서 현금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코로나19를 현금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깝게 2등 대통령상을 받지 못하고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죠. 이 사례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얼마나 우리 그 중기부 또한 조달청 그리고 우리 의료기기 정책과 또 의료기기 관리 과장이신 우리 그 과장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을 잠깐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니까 다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 바로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하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 모인 많은 분들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접종 국민 한 사람이라도 더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인사 나눠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작은 혁신이 낳은 큰 성과로 불리고 있는 LDS 주사기 얼마나 중요했고 시급했는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체에 주입하고 나면 주사기 내 빈 공간만큼은 그 약액이 버려지게 됩니다. LDS 주사기 같은 경우는 이 빈 공간을 최소화시켜서 접종 이후에 버려지는 약액을 최소화하는 특수 주사기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었으며 발빠른 협업을 시작으로 해서 국내 인증 및 미국 FDA 인증까지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이었던지라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요. 크리스마스 이브 기적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 같이 모인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즈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안전성과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시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금형 제작부터 시제품 생산까지 사실 이 모든 걸 단 4일 만에 해냈으니까 기적이라 할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와, 지금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정부 부처를 비롯해서 민간 기업이 함께 반드시 이 주사기를 개발, 생산해내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이후 대량 양상 체계라는 난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기부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이 과정을 한 줄로 정리하자면 중소기업의 혁신과 도전, 그리고 상생 협력이 아닐까 합니다.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풍립파마텍은 특허 기술은 있었는데요. 하지만 생산 경험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 기술 멘토가 투입되는 중기부의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 공장 구축 프로젝트를 긴급 가동하였습니다. 먼저 방역 물품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용하여 스마트 공장 지원 행정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설비 자금, 저리융자 지원은 물론이고 인력 추천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대기업을 통한 제조 노하우도 전수하였는데요. 그 결과 단 한 달 만에 LDS 주사기를 매월 1천만 개 이상씩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달청 역시 긴급한 상황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코로나 백신은 모두가 염원하고 기대했던 일인데요. 그 무렵 각국에서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백신 우선 구매를 추진했습니다. 그야말로 백신 확보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정부도 백신 긴급 구매를 추진하면서 접종에 필수인 대량의 주사기 조달을 체크해봤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소규모 생산을 하거나 공공 조달 입찰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LDS 주사기 긴급 조달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행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주사기는 먼저 현장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모토 아래 백신용 주사기 전담 TF팀을 구성하였는데요.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장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계약을 진행할 사명감, 책임감이 투철한 지원자로 구성했습니다.
직접 발로 뛰면서 주사기 생산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1대1로 신속 계약도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신용 주사기 8,400만 개를 계약하고 1차 접종 91만 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고요. 공공조달 계약 체결로 주사기 제조업체 고용 창출 성과까지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영화네요, 영화. K방역 칭찬합니다. 사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 주사기 조달로 20% 이상의 백신을 낭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LDS 주사기 수급 대응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우리의 LDS 주사기가 세계로 뻗어나가 하루빨리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협업 사례. 자, 오늘 어떠셨나요? 예, 정부 부처와 중소기업이 함께 일궈낸 성과도 성과지만 그보다 더 값진 과정의 가치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 여러분 같이 삽시다. 코로나 장기화로 국민 모두가 몸과 마음은 지쳐가는데 방역에 대한 긴장감도 사실 느슨해지기 쉬운 상태이죠. 그래서 다시금 코로나 극복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지금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가면 언젠가는 온택트가 아니라 다정하게 아이 컨택트하며 마주할 날이 오겠죠? 그날을 기다리며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화이팅! 화이팅! 네, 여러분 발표 영상 잘 보셨죠? 정말 많은 분들이 3개 부처가 협업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 협업이 과연 이런 발표 영상을 만드는 그런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대처하는 그런 협업만이 아니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숨가쁘게 달려온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여러 가지 발표 또한 홍보됐던 영상이 있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례는 VIP께서 그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또한 그 협업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이 평가돼서 중기부와 저희 식약처를 부처 핸즈업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또 홍보된 영상이 있는데요. 이를 한번 보시고 이 사례에 대한 부분을 또 설명드릴까 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정부 부처들의 본격 콜라보 토크쇼 부처 핸즈업 진행을 맡은 전연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시간 토크 주제는 바로 요 주사기입니다. 여러분들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주사기 그냥 주사기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한 세계에서 주문이 폭증하고 있는 바로 그 주사기입니다. 이게 뭔지, 왜 핫한지 오늘 아주 생생하게 설명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수사무관님 바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소 잔여형 주사기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주사기 같은 경우에는 주사침하고 그 주사기 몸통 부위 사이에 그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최소 잔여형 주사기 같은 경우는 그 주사침과 주사기 몸통 사이에 있는 남아있는 그 볼륨 자체를 최소화시켜가지고 버려지는 약액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특수 주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버려지는 백신 잔량이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분량으로 더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사기가 백신 때문에 새롭게 개발이 우리나라에서 된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사실 국내 그 신화양액이라는 의료기기 주사기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90년대 중반부터 이미 LDS 주사기를 개발을 해서 미국으로 연간 일정 수량을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적으로 이제 백신 양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주사기가 부각이 되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주사기 제조 강국은 어딘가요?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벡톤 디킨스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아무래도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 LDS 주사기가 조금 부각이 되어졌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LDS에 있는 잔량 자체가, 잔류 부피 자체가 4마이크로리터라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잔류 부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광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처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 잘 보셨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챕터 부분인데요. 국민 감동을 부르는 적극당당 프라이드, 우리 식약처의 BI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자, 적극행정 BI 브랜드 아이덴티티 우리 처의 적극당당 프라이드라는 그러한 BI가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펼친 당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일하라라는 그런 내용이고, 프라이드라는 그런 자긍심, 자부심의 각각의 알파벳 그런 글자에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P는 프로페셔널, 전문성, 또 그리고 레스폰시빌리티, 책임성, 또 그리고 인터액트, 참여와 협력, 또 드라이브, 자기 개발, 또 이모션, 감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적극 행정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식약처 적극 행정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어떤 비전과 또한 나름대로의 포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행정 BI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프로페셔널, 전문성 강화, 각 사업 분야의 대국민 전문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또한 레스폰시빌리티, 책임성, 권한과 책임이 공존하는 책임 행정을 추구한다는 얘기고, 인터액트, 적극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는 상생 문화를 창출하자라는 내용이고, 교육과 훈련을 통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연구와 학습, 교육 등 자율적인 자기 개발을 실현해 나가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동을 낳는 민원 처리를 통해서 대국민 감동 프로젝트로서 민원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자라는 그러한 우리 식약처의 어떤 비전이 어떤 나름대로의 포부가 있는 그런 적극행정 BI라고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적극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그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 또 부서, 환경, 또 민원인들, 여러 그런 환경들이 정말 우리 앞에 꽉 어떤 가로막는 얼음이 꽉 차여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우리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여러분들이 쇠빙선의 아이스브릭처럼 식의학에 대한 안전벨트라는 그런 포부와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당당 프라이드의 어떤 비전을 펼쳐나간다면 원망과 질타, 또한 거부감, 또한 보상이 된 여러 가지 헛수고다라는 그러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다 어떻게 보면 회파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무관심도 펼쳐나가서 우리가 스스로 적극 행정을 펼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적극 행정 첫 단추를 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의 요인들을 하나하나 줄이다 보면 소극 행정을 줄여나가고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적극 행정을 어떤 펼치는 여러분이 결코 소극 행정과 적극 행정의 차이에서 혼돈하지 않고 적극 행정 편에 서시는 여러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예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민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민원인이 있는데요. 민원인 앞에 우리가 그 앞에 서서 규정을 가지고 민원인 앞에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같이 규정을 바라보면서 그 옆에 서서 규정을 어떻게 보면 규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또 중요한 부족한 부분들을 또 없애나가면서 민원을 해결하는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민원인과 함께 할 때에 그런 공무원을 소극 행정이라고 그분들이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는 그러한 자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와 좌절 없이도 그런 성공도 없습니다. 하모니와 시너지를 이룰 때에 적극 행정은 반드시 펼쳐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안팎에 안티 적극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때 적극 당당 프라이드는 이루어질 것이고 공무원으로서의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이 이 적극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또 어려움을 회파하면서 기본에 충실한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한다면 그것이 아마도 적극 행정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식약처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벨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 여행을 펼치는 그런 운전 가운데서도 안전벨트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떠한 부분에서 운전자의 위험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안전벨트처럼 우리 식약처도 적극 행정을 펼칠 때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벨트로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식약처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적극 행정에 대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년 연속 적극 행정 우수 사례 국무총리상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어떤 성과들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 기관이 갖는 어떤 안전벨트라는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여러분이 적극 행정을 펼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대의 안전벨트가 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모습이 행정을 펼치는 모습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행에 나의 안전은 오직 그대를 위한 것이다 라는 표현처럼 오직 우리의 그 식품과 의약품 안전벨트의 식약처의 미션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힘들고 또 때로는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한 적극 행정을 우리는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비록 오늘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어떤 적극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결코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이 정말 한 끗 차이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거든요. 마음가짐이 중요하고 또 여러분 실천할 때에 적극 행정을 하나하나 이룰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랜 시간 제 강의 부족합니다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위한 심부름꾼으로 저희 혁신행정 담당관 담당으로서 여러분께 함께하는 저희 혁신행정 담당관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